고급지다. 특별히 색상을 이게 검정색이죠? 검정색으로 선택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그 검정색이 뭔가 네. 차량을 이렇게 세팅을 했었을 때 가장 만족도가 높은 색깔이더라고요. 맞아요. 그건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고속도로 한번 달리면 바람에도 기스가 나는 색깔이거든요. 마음이 이제 동시에 약간 양날의 검 같아요. 마음이 아프면서도 이게 또 세차를 또 한 번 하고 나면 그 광빨이 또 어마어마하잖아요. 이 주는 고급짐이. 맞습니다. 차가 확실히 전 개인적으로 이번 테일 램프가 너무 이쁘게 잘 나왔어요. 그러니까 근데 누가 뭐래도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차는 신형이라고. 이 차가 맨 처음에 났을 때 차 못생겼다는 소리 엄청 많이 했었거든요. 아 그쵸. 중고차처럼 생겼다. 네. 근데 조금씩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차가 좀 트렌디하지 못하고 아무래도 구형이다. 그쵸. 이제 이 디자인이 이제 익숙해지면은 또 이제 여기에 대한 또 매력도가 또 올라가기 마련이죠. 진짜. 아, 진짜 영롱하다. 저도 오늘 이렇게 이 차를 접하기 전까지는 이거 벤츠 디자인 너무 좀 그렇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솔직히. 근데 막상 와서 실제로 좀 가까이서 보고 하니까 또 다른 것 같아요, 느낌이. 얘가 또 사진을 좀 잘 안 받는 디자인이 그러니까요. 약간 꼬불꼬불해가지고 네. 차가 이렇게 안 커 보이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 옆모습 라인을 보면 이제 캐릭터 라인을 이쪽 보면 네. 생각보다 그렇게 작은 차는 외관이 네. 그러니까 실내는 보통 중형차에 비해서 지금 이제 원래 독일차가 조금 작게 느껴지는 편인데 네. 외관 너비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렇게 작은 차는 그렇죠. 실내시 또 예뻐 보이는 차고 각자 차마다 이제 예뻐 보이는 구도가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진짜. 이 대각선이 진짜 이쁜 것 같아요. 본네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일반 익스클루시브 모델하고 구분이 되는 거죠. 아, 그러네요. 이 위로 이 두 줄. 저기 이제 파워돔이라고 해가지고 그렇죠. 아방가르드 모델에는 AMG 라인만 이제 이런 본네트를 지금 사용하고 있죠. 익스클루시브는 그냥 평탄해요. 그렇죠. 네. 쭉 평평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뭐라고 해야지 이거 로고가 이렇게 올라와 있죠. 네, 여기 이 본넷 위로 이게 동그랗게 올라와 있죠. 그릴 모습이 조금 다르고 네. 그리고 자세히 보니까 좀 뭔가 되게 날렵하게 생긴 것 같아요. 이게 원래 네. 벤츠가 2000 모델에는 네. 원래 벤츠 E클래스가 라이트가 4개였었잖아요. 딱 네. 2개씩. 그렇죠. 근데 이제 이 모델로 오면서 이제 라이트가 하나인 것처럼 이렇게 합쳐졌다는 얘기를 해요. 그전 모델은 이렇게 라인이 이렇게 2개가 이렇게 그어져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세히 보면은 저도 딜러한테 들은 얘기인데 네. 이제 이 라이트에 보면 파란색이 이제 이렇게 딱딱 2개씩 네. 한 쌍으로 붙어서 결과적으로 4개의 약간 그런 느낌이 있다. 아. 원래 컨셉 자체가 완전 사라지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굳이 뭐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는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구분을 짓긴 짓되 이게 다 하나로 이렇게. 기가 막히는데요, 진짜. 그리고 아까 문 여실 때 잠깐 봤는데 요거요? 네, 로고도 진짜 되게 고급지더라고요. 이게 이제 딜러분이 해주신 건데 따로 다른 거구나. 이게 정품이 있고 네. 뭐 정품이 아닌 게 있더라고요. 네, 애프터마켓도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 이건 정품이에요. 그쵸. 제가 그때 정품 아니면 이상한 거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이상한 거. 근데 이게 그래서 제 차는 조수석하고 운전석에만 있어요. 그래가지고 하고. 이제 낮에 보면 깜깜 그쵸. 벤츠는 또 이 캘리퍼에 이 메르세데스 벤츠 이것도 들어와 있는 게 매력 포인트죠. 기가 막힙니다, 진짜. 와, 오늘은 진짜 벤츠에 대한 또 다른 매력을 진짜 느끼고 가는 것 같아요. 와. 이제 AMG 라인에만 들어가 있는 스티어링 휠이거든요. 촉감도. 그리고 이게 약간 두툼해요. 네. 보시면 알겠지만. 딱
손이 작으신 분들 아님도막의 네. 남자분들은 대부분 이게 그립감을 되게 만족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역시나 빠질 수 없는 벤츠의 이 고급스러운 실내 자태를 빼놓을 수가 없죠. 이렇게 심플하면서도 고급진 이 버튼들과 이렇게 위아래로 이제 스위치 형식으로 되어 있고 터치감도 상당히 부드러운데요. 그리고 벤츠 하면 또 빠질 수 없는 게 이 앰비언트 라이트죠. 저 고급진 앰비언트 라이트. 사실 이것 때문에 또 사람들의 그 벤츠에 대한 선택이 확고해지는 그 부분이기도 하죠. 라인이 예뻐요. 지금 따로 앞 시트를 앞으로 빼지 않았음에도 진짜 공간이 의외로 많이 남고요. 머리도 굉장히 상당히 괜찮게 잘 나오고 있어요. 머리 윗공간도. 괜찮은데요? 되게 좁다고 제가 그 생각을 하고 왔었는데 전혀 그렇게 느껴지지가 않고, 확실히 이렇게 진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심플하면서도 고급진 이런 디자인을 굉장히 선호하는 편이라서. 이제 보통 250 같은 경우에는 버터플라이 휠이라고 해서 이렇게 나비 모양으로 이렇게 휠을 이렇게 모양이 나와 있는데 그것도 사람들이 이쁘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게 약간 삼각 팬티 같이 생겨가지고. 네, 맞아요. 네, 그것도 되게 이쁜데. 에디션 모델이에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에디션 모델이랑 일반 모델이랑은? 가장 큰 차이는 원래 E클래스 350 이게 이제 AMG 라인이거든요. 네. 이제 가격이 8,880이에요. 공시된 가격이. 네. 근데 이제 당시에 그 어떤 사연인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풍문에 네. 이 딜러 그러니까 벤츠 코리아에서 자동 시트가 원래 있어요. 맞아요. 여기 이렇게 스위치가. 그 기능을 빼먹고 차를 이제 오더를 넣었다고 하더라고요. 그쵸. 원래 여기 이렇게 시트 모양이 이제 있어. 차가 한국으로 넘어왔는데 네. 이제 이 시트 옵션이 제외가 된 거니까 네. 이제 그쪽에서는 사고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차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다가 네. 이제 그 차 가격에서 500만 원을 할인을 했을 거예요. 300만 원 할인인가 500만 원 정도 할인을 했을 거예요. 정확히 8,380 정도의 아마 차를 이제 라인을 하나 만들어서 옵션을 판매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당시에 저는 원래 250을 하려고 했었는데 250을 사러 갔다 당시에 이제 제가 이제 나오자마자 차를 구매를 하려고 했었기 때문에 네. 가죽 시트의 색깔이 제가 원하는 색깔이 없었어요, 당시에는. 코리아에 네. 갈색에, 그리고 여기 이제 250 같은 경우 여기가 이제 갈색 우드거든요. 이제 스포츠는 이제 AMG 라인은 이제 검은색인데, 네. 이제 그래가지고 뭐랄까 색깔이 안 맞아서 네. 검은색 시트를 하고 싶다라고 하니까 대기를 대략 당시에 4개월 정도 기다려야 된다. 와, 4개월씩이나요? 네, 그래서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옆에 가장 빨리 출고를 받을 수 있는 차가 있는데 네. 그게 얘였어요. 그래가지고 일주일 만에 차를 받았죠. 생각보다 되게 일찍 받으셨네요. 네, 그러니까 그냥 이 차가 당시에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정확한 그 정책이 네. 막 정해지지 않은 어수선한 상황에서 이 차를 구매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 나중에 후에는 뭐 유튜버들끼리 벤츠코리아에서 1,000만 원 할인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사실 그것도 제가 이제 나중에 가서 이제 나만 그랬나 해가지고 이제 물어봤을 거잖아요. 네. 1,000만 원 할인이 아니라 차 가격이 이제 원래 8,880만 원인데 500만 원을 뺀 8,380만 원에 이제 가격이 책정이 됐고 이제 네. 딜러 할인으로 이제 약간 250만 원 정도 할인을 한 거죠. 그럼 총 750이 일단 할인이 된 거고 개소세 할인이 당시에 있었어요. 그게 한 230만 원 정도 될 거예요. 그렇게 합치면 결과적으로는 대략 한 1,000만 원 정도 할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은 이제 이거를 자세히 모르시는 분들은 다른 유튜버들 말씀을 들어보면 그냥 1,000만 원을 그냥 빼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거는 약간 이제 정보가 좀 잘못된 내용이고. 그쵸. 다 잘라서 이렇게 얘기를 해보셨는데. 정확히 말하면은 AMG 모델은 현재도 8,880만 원에 지금 현재 판매를 하고 있고 이 차는 정확히 모델을 말하면 AMG 라인의 그 에디션 모델이라고 따로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없겠죠. 물량이 아마 다 나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쵸. 근데 자동 시트가 이제 뭐 이렇게 메모리 시트랑 그다음에 핸들 자동이랑 그다음에 앞뒤로 움직이는 이제 그런 기능들이 있기는 한데 혼자 타는 차라서 크게 불편함은 아직은 못 느끼고 있어요. 근데 이제 뭐 누구는 그렇죠. 이제 총각이나 이제 여자를 뭔가 이렇게 이용할 때 살 때는 이런 옵션은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비중을 차지는 하는데 저는 그렇게 불편함이 없기는 했었어요. 당시 저는 너무 오래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너무 좀 그랬었어요. 정작 이제 출발을 해보시면은 이제 아시겠지만은
벤츠가 항상 욕을 먹죠. 이게 특히 자동차 유튜버들 사이에서는 일단 뭔가 느낌이 까고 보는 벤츠라는 느낌이 있어요. 아무래도 그렇죠. 무엇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까요. 근데 대부분의 공통점이 몇 가지 있는데 그게 네. 가격 대비 과연 이 차가 가성비에 맞나 뭐 이런 얘기를 아마 많이들 하실 거예요. 동급의 BMW 5 시리즈가 있고 뭐 아우디 A6가 있는데 그런 차에 비해서 가격이 대략 한 1,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났고 많게는 그렇죠. 옵션별로 좀 상이하긴 하지만 근데 그러기에는 이 차가 1,000만 원을 더 주고 살 만큼의 메리트가 있느냐를 이제 많이 물어보시죠. 근데 그거는 되게 상대적인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네, 차, 네. 뭐 가성비를 따지면은 사실은 더 좋은 차들이 많죠. 그럼요. 굳이 이제 독일차니까 독일차 수준에서 이제 비교를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저는 그냥 너 왜 벤츠 350을 샀어? 230 E클래스를 샀어? 라고 물으면 네. 그냥 이뻐서 샀어요. 그게 끝이에요. 굳이 그쵸. 뭐 거기에 대해서 뭐 BMW가 더 좋다 안 좋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저도 어떤 부분에서는 공감을 하는데 어떤 부분에서는 살짝 좀 이거는 관점의 차이구나, 그러니까 다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뭐 차는 BMW고 운동 성능 하면 BMW 아니냐, 그것도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긴 해요. 차가 같은 세그먼트에 있어서 그렇다 뿐이지 요목조목을 보면 장단점이 분명히 존재하긴 할 거거든요. 그렇죠. 네. 뭐 단점 같은 경우에는 가격, 그 다음에 옵션 구성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요. 결국엔 같은 얘기인데 그렇죠. 네. 같은 돈이면은 더 좋은 걸 살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그렇게 보면 그 말은 맞는데 근데 만약에 너 누가 공짜로 벤츠 줄래 BMW 탈래 하면 저는 잘 모르겠는데 난 벤츠 이런 있죠. 우리가 부정할 그렇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그 아무래도 이제 벤츠 하면 삼각별, 맞아요. 벤츠 하면 럭셔리함. 이 그렇죠. 고급진 그 이미지가 네네. 많은 사람들의 이제 그 이미지에 많이 박혀 있으니까. 이거는 실제로 있었던 상황인데 제 주변 친구들 중에는 좀 꽤 비싼 차를 타는 친구들이 있기는 해요. 네. 그 친구들 중에 에피소드 중에 하나인데 이런 상황이 있었어요. 물론 이 차를 거기에 비할 바는 아닌데 포르쉐 타이칸이라는 차가 있잖아요. 그쵸. 전기차잖아요. 네. 그 친구 한 명이 그 차를 사게 된 거죠. 네. 다른 친구 하나가 배가 아파서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야 전기차는 테슬라 아니니?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뭐 틀린 말은 아니죠. 근데 그렇죠. 가성비 얘기하고 막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친구가 딱 한마디를 했어요. 야 내가 전기차를 샀겠냐? 포르쉐를 산 거지. 명확한데요? 네, 약간 그런 느낌으로 이해를 해주시는 편이 차라리 나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뭐 그렇게 되면은 벤츠 사는 사람들은 뭐 바보여서 그런 걸 산 게 아니라 그냥 나는 그냥 벤츠가 더 나은 것 같아. 디자인이 내 취향이야. 약간 이런 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차라리 이제 좀 괜찮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자동차 운동 성능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다라고 하면 BMW가 이 상황에 잘 달려요. 맞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봤고, 그 다음에 오래 타면서 주변 친구들 차하고도 많이 비교를 해봤거든요. 네. BMW가 가벼워요. 재원상으로도 가볍고 미션의 차이도 있고 해서 가볍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뭐 적은 마력에도 좀 더 그 감가속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빠를 수밖에 없는 약간 그런 구조적인 부분들이 있는 거죠. 대신에 코너링 얘기를 할 때 BMW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모르겠어요. 저는 3 시리즈는 확실히 코너링이 좋다라고 느낌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렇죠. 330i였나? 이제 그 차는 정말로 코너링이 좀 뭔가 다르다라고 했었는데 5 시리즈가 코너링이 좋다라는 느낌을 받은 적은 사실 크게 없어요. 네. 근데 벤츠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무게가 이제 더 나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5 시리즈보다는 저는 조금 더 괜찮다라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민첩하다 이런 느낌보다는 솔직히 우리가 뭐 레이서가 아닌 도막에는 네. 뭐랄까 그냥 평범히 일상생활에서 탔을 때 좀 불편함을 덜 느끼는 정도잖아요. 그렇죠. 안정감과 맞아요. 그 다음에 그런 부분에서는 벤츠가 저는 좀 더 낫지 않나 손을 들어주고 싶은 부분이 있었고, 네. 그 다음에 그 뭐지? 그 미션에 대해서도 얘기를 많이 해요.
그 벤츠 미션과 현재 5 시리즈가 보유하고 있는 뭐 Z8탄 미션 뭐 이런 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BMW 같은 경우는 타봤을 때 옆에 동승을 했을 때도 네. 미션의 거부감이 좀 덜한 건 확실히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벤츠는 저단에서 한번 약간씩 차가 이제 울컥울컥 하는 느낌이 있죠. 자주 그런다기보다는 어떠한 특정 이렇게 간헐적으로 그런 상황이 있어요. 네. 근데 원래 그렇대요. 그 말이 너무 웃겼죠, 맨 처음에는. 아 그래. 원래 그렇다. 네, 원래 뭐 벤츠 미션이 그렇다. 뭐 딜러도 그렇게 얘기를 할 정도니까. BMW를 타시는 분들이 벤츠를 항상 깔 때 얘기하는 게 미션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저속에서는 분명히 그런데 고속에서는 얘기가 또 달라요. 아무래도 9단이다 보니까 네,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좀 이렇게 여유가 조금 있는 부분들은 있어요. 그러니까는 뭐 이런 비유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애가 잘하는 거는 없어. 근데 그렇다고 해서 못하는 것도 없는 거죠. 아하. 네, 그러니까 약간 그 정도 수준? 근데 또 한마디가 붙이는 게 야 잘하는 것도 없고 그래 못하는 것도 없고 오케이. 근데 왜 그 차를 그 돈 주고 사? 그러면 이런 내용이 있는 거죠. 그렇죠. 나도 이유가 없어 그냥 벤츠라서 그랬던 것 같아. 약간 이런 거죠. 네, 벤츠를 몰아보지 않은 친구들은 더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BMW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게 아니라 네. 다른 수입차를 탔던 사람들도 유독 벤츠에 대한 그런 의구심이 있는 거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거는 가격 정책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렇죠. 네, 맞아요. 이 할인이 없잖아요, 벤츠는 원래는. 네, 좀 아쉽죠. 이제 가서 보면은 뭐 그리고 또 이런 말을 해요. 하차감 어떠냐? 그거는 솔직히 너무 상대적인 내용의 얘기라서 뭐 제가 뭐 이렇다 저렇다 말하긴 그런데 하차감이라는 거는 막 내리면서 제가 막 거들먹거리면서 내릴 건 아니니까. 근데 부끄럽진 않다. 어디 그렇죠. 가서 뭐 세차장 같은데 예를 들어서 가잖아요. 네. 요즘에는 세차장이 너무 잘 돼 있어서 가보면 막 어마어마한 차들이 와요. 근데 적어도 거기에서 내릴 때 내가 막 기가 팍 죽진 않는다. 약간 그 정도? 그리고 이제 하차감 얘기를 하다 보면 또 하는 얘기. 그러니까 특히 총각분들. 뭐 자기 혼자 달릴 거면 상관이 없는데 뭔가 여자분과 데이트를 하거나 여자분들의 약간 취향을 반영한다 싶다라고 하면 벤츠가 사실 맞아요. 왜 그러냐면 일단 실내가 뭐 이건 모든 사람들이 좀 인정하는 부분이긴 해요. 뭐 이렇게 뭐 벤츠의 실내가 대단하냐 뭐 그건 아니지만 적어도 이제 같은 동급 수입차 중에는 제가 봤을 때는 분위기가 괜찮은 인테리어가 이제 연출이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 여자분들이 또 이런 거에 좀 살짝 좀 그런 게 있죠.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네, 보면. 잘 뽑긴 했어요. 제가 진짜 봐도. 매번 느끼는 건데 벤츠의 실내는 진짜 그 다른 어떤 브랜드들도 따라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네네네. 그다음에 이제 뭐 운동 성능 같은 거 얘기를 하면 벤츠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코너가 이렇게 많이 있는 도로를 달리는 것보다는 고속도로에서 이제 달렸을 때 더 진가가 발휘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고속도로에서 쏜다! 막 약간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가족들 태우고 그냥 쭉 달렸을 때 뭔가 이렇게 안정감이나 이런 부분들 있죠? 저는 그런 느낌을 조금 받았었어요. 왜 그러냐면 한번 강릉 고속도로를 제가 이렇게 탄 적이 있었는데 일단 이 차는 포매틱이라서 그냥 후륜 기반인 차보다는 약간의 그런 뭔가 이렇게 꼴랑임 같은 거는 있어요. 달릴 때 보면은. 근데 그것들을 뭐 감안하고 생각을 해봐도 차가 예를 들어 150 이상, 160 이상을 달리잖아요. 그럼 뭔가 약간 좀 이렇게 무섭다라는 느낌이 있어야 되거든요. 보통 운전자들은 보통 아마 160 정도가 거의 한계일 거예요. 그 이상 넘어갈 때 내가 좀 너무 빨리 달리고 있나? 약간 이런 생각을 한 번쯤은 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속도감이 이제 확. 근데 그때 당시에 모르겠어요. 차가 많이 없어서 그랬는데 그 이상을 달리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이제 인지를 못 하신 채로요. 네, 그냥 이렇게, 그 정도로 편하니까. 그러니까 뭐 굉장히 편한다기보다는 그냥 적어도 제가 뭔가 좀 신뢰감이 있어요. 그래서 되게 고속도로에서는 내가 봤을 때는 장거리 운전이 굉장히 좀 괜찮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또 한 명 또 얘기가 나와요. 제가 1년 동안 이 차를 탔거든요. 별의별 사람을 다 많이 만났어요. 벤츠가 미션이 크다 보니까 이 공간이 좀 넓은 거죠. 그래서 그 악셀레터의 위치가 다른 차보다 안쪽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악셀을 밟거나 브레이크를 밟을 때 골반이 이렇게 틀어져서 이 골반 허리에 좀 통증이 있다 오래 타면. 근데 이건 진짜 제가 봤을 때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그 정도는 그거는 그냥 사대가 안 맞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굉장히 좀 낮은 특이사항이 아닐까.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뭐 옷도 마찬가지로 맥락을 같이 한다라고 하면은 뭔가 라이프 스타일을 얘기를 하는 거지. 그 옷 하나가 뭔가 나한테 주는 뭔가 이렇게 기능성을 사실 막 이렇게 중점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내용은 아닌 거죠. 저도. 그렇죠. 자동차가 네. 주는 뭔가 이렇게 기능적인 어떠한 재미 요소, 그다음에 뭐 스펙이나 그다음에 이 차가 이렇게 만들어내는 퍼포먼스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네. 내가 살아감에 있어서 그냥 이 차와 함께 할 때 어느 정도 나는 만족감을 느끼고 있다. 약간 그런 이제 스토리로 맥락을 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벤츠는 꽤 큰 만족감을 주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벤츠에서 가장 많이 까이는 옵션 중에 몇 가지가 이제 제 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트, 네. 다른 차는 안 그래요. 근데 제 차는 이제 시트, 그다음에 두 번째가 열선. AMG 라인에는 열선이 다 빠져 있어요. 아. 뭐 말로는 그래요. 뭐 D컷 핸들이기 때문에 열선이 빠져 있다. 통풍 시트. 이거 통풍이 없는. 네. 아. AMG 라인에는 통풍 시트가 빠져 있어요. 그럼 이제 또 이제 그런 얘기를 하겠죠. 야, 8천만 원이 넘는 차인데 통풍 시트도 없고 열선이 없다고? 이게 말이 되니? 약간 이제 이런 얘기를 하겠죠. 통풍 시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니까 뭐 굳이 하는 얘기긴 한데 있으면 좋죠. 근데 없어서 그만큼 내가 투덜댈 만큼의 불편함은 사실 저는 못 겪고 있었어요. 핸들에 열선이 없다. 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약 300m 전방 네, 그것도 시속 마찬가지예요. 30km 또 제한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 가격에 그게 없어 라고 말하면 그냥 웃고 말긴 하는데 네. 저는 그게 필수인 옵션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그리고 이제 이 차에 이제 치명적인 리콜까지 막 얘기가 나왔던 내용, 그게 뭐냐면 이제 이 차가 실은 마일드 하이브리드. 네, 마일드 시스템. 하이브리드. 네. 근데 그게 이제 뭐 마부였나 아무튼 뭐라고 하던데 네. 그 배터리가 방전이 되거나 배터리 문제 때문에 차가 네. 시동이 안 걸리고 그냥 완전 그냥 목통이 되는 상황들이 꽤 나왔다고 했어요. 네. 근데 저는 해당 사항이 없었어요. 다행이다. 뭐 그게 일정 기간 동안에 유독 더 빈도수가 많았다고 하는데 저는 차를 빨리 사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큰 문제가 없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또 그것도 뭐 다 뭐 해결을 해준다고는 하는데 어쨌든 그런 건 걸리면 짜증이 나는 건 사실이죠. 근데 이제 그러니까요. 저는 그냥 차는 차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여서 결국에 복불복이다. 근데 이제 그게 아무래도 운행하다가 꺼지는 경우들도 있어서 그 이제 네, 맞아요. 그런 문제가 있다. 근데 이제 이게 뭐 AS를 안 해준다라는 얘기는 아니고 AS 처리 과정에 대한 불만들이 꽤 네. 있으시더라고요. 예전에는 이걸 뭐지 고해스탑이라고 해야 되나? 네, 스탑 앤 고, 네. 정지를 하면 차가 이제 배터리. 꺼지잖아요. 네, 시동이. 그쵸. 시동이 그때 꺼져요. 그 이질감이 있었어요. 네. 그르릉 하고 꺼지고 다시 시동을 킬 때 부르릉 하고 켜지고. 그렇죠. 근데 이 마일드 하이브리드 배터리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네. 이게 꺼졌다가 다시 이렇게 시동이 켜질 때 되게 네. 부드러워요. 조용히. 지금 현재 그 기능을 계속 켜놓고 운행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사실 크게 그렇게 이질감을 느낀 건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게 가장 큰 차이긴 하더라고요.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있는 차하고 없는 차하고. 뭐 나머지 뭐 연비 어쩌고저쩌고 한데 그건 솔직히 의미 없어요. 연비는 거의 차이가 없어가지고.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또 하나의 그 장점을 꼽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터보렉이라고 하죠. 엑셀을 네네네, 밟았을 맞아요. 때. 여기 보면 EQ 파워라고 써있는데 보면은 지금 네. 그래프가 왔다 갔다 해요. 악셀에서 발을 띄면은 차지 쪽으로 갔다가 악셀을 발을 붙이면은 네. 이렇게 흰색으로 또 다시 파워 쪽으로 올라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추가 마력을 조금 더 보조해주는 역할을 하나 보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출력이나 아니면 감가속을 할 때 뭐 실제로 좀 더 부드러운 느낌이 있기는 해요. 생각보다 그렇게 이렇게 뭐 운동 성능이 제로인 차는 아니에요. 잘 쓰고. 확실히 옆에서 느껴보니까 이 터보렉이 완전히 없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그 예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든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지금 이것도 뭐 플러스 5인데 소리도 그러면 이게 물론 무슨 사운드일 거예요. 엔진에서 나는 소리는 아닌 것 같고 빨라요. 나름 진짜 안정적인데요? 네네. 그리고 뭐 이제 잘 쓰고. 저도 이제 사실은 원래는 이 차를 이제 지금 타보기 전에는 약간 벤츠를 약간 좀 약간 까는 입장이 좀 강했었어요. 벤츠를 저도 이제 시승을 많이 해보고 그랬었는데 좀 뭔가 되게 뭘까
좋게 얘기하면 엄청 편하다. 네네네. 그리고 이제 좀 안 좋게 얘기하면은 좀 잘 안 나간다. 네, 그러니까 네. 이런 느낌을 이제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네. 오늘 이렇게 같이 한번 타보고 그래서 타보고 했는데 그런 느낌 이제 그런 이제 고정관념 이게 다 깨져버렸어요 지금 사실. 네네네. 되게 편하면서도 오늘 잘 나가고 네. 고급지고. 네, 나쁘지 않아요. 네, 좋아요. 저 오늘 그러니까 모든 거에 무난한 게 어떻게 보면은 바꿔서 굳이 좋게 얘기를 하면 밸런스가 좋다라는 얘기가 그럼요. 될 수도 있는 건데, 제가 말하는 밸런스는 뭐 기능상의 밸런스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삶의 만족 여러 가지를 맞춰봤을 때 그렇죠. 저런 부분에서는 최적의 어떤 좀 그런 밸런스를 맞추고 있는 차가 아닌가 싶죠. 시각을 달리하니까 네네. 이제 이 차에 대한 이제 장점들이 많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리고 뭐 반자율 기능 요즘 뭐 다 있긴 하지만 말 그대로 반자율 기능이고, 뭐 그 부분에서도 그렇게 크게 뭔가 이렇게 불편하거나 그러지도 않았어요. 가장 좋을 때는 차 막혔을 때. 저 차 막혔을 때 진짜 그때는 편하죠. 진짜 네. 좋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애가 있으니까 뒤에 보면 카시트가 있는데 네. 이제 보면서도 이렇게 한 번씩 갈 때, 물론 그렇게 운전하면 안 되는데 애가 갑자기 이제 뜬금없이 이제 그 뭐지 아빠를 찾을 경우가 있죠. 네. 이제 한번 이렇게 이제 돌아볼 그쵸. 때도 차가 막히는 구간에서는 괜찮은 기능이었다. 나머지 뭐 반자율 중에 기능은 제가 봤을 때는 테슬라 미만은 다 거기서 거긴 것 같아요. 그럼요. 그리고 또 이제 편한 게 이제 또 고속도로에서도 이렇게 네네네. 그 맞아요. 크루즈 컨트롤 그 ACC를 켜도 차간거리 유지하면서 네. 얘가 이제 뭐 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도, 저는 맨 처음에 이게 벤츠여서 깜짝 놀란 게 아니라 이런 기능이 되게 그 전 차에는 그런 기능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되게 많이 발전했구나 세상이. 하고 저는 벤츠에만 그런 게 있는 줄 알았어요. 네. 맨 처음에는 이제. 근데 나중에 보니까 다 있더라고. 요즘에는 이제 다 그 국산 차도. 20년 이상 이후의 연식의 차들은 웬만하면 다 있더라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번 모델부터 터치가 돼서 이게 터치로 이게 딱 이 터치가 이제는 되더라고요. 약 200m 이전 모델은 전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벤츠를 안 타서 모르고 있었는데 친구 차를 타니까 제가 막 이렇게 두드리니까 뭐하니? 이러더라고. 야 이거 터치 안 되니? 그랬더니 내 건 구형이라 안 돼. 이러더라고. 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350에 들어가 있는 내비 옵션 중에 네. 증강현실 내비가 있죠. 요즘 핫한 증강현실 내비. 근데 그럴 만한 것도 아니에요, 사실. 왜냐면 경로를 탐색 차를 타고 이렇게 중입니다. 운행을 하다가 이렇게 증강현실 약 100m 방향을 이렇게 전방 해주죠. 환경대로 네. 30km 좌회전입니다. 이게 사실 말이 안 돼. 이건 진짜 어이없는 옵션이야. 왜 그러냐면 운전하면서 내비게이션을 보긴 하지만 순간적으로 이 증강현실이 이렇게 구현을 해줄 때 좌회전입니다. 그걸 본다. 그쵸. 차라리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약 헤드업 200m 디스플레이에 전방 들어가 있어야 되는 우회전입니다. 게 맞죠. 헤드업이랑은 여기- 연동이 안 그쵸. 되나요? 그쵸. 아니 아. 여기에 지도는 표기가 돼요. 네. 근데 이제 증강현실하고 약간 뭔가 애니메이션 효과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 게 여기에 적용돼 있진 않죠. 그냥 그 화살표만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네. 증강현실은 그냥 뭐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우회전입니다. 라는 거지 실제 사용함에 있어서 막 굉장히 막 그렇진 않다. 근데 이걸 패키지로 묶어놨으니 아이고. 어쩔 수 없이 선택해야 되는 옵션이다. 약 200m 전방 신호 250엔 없고 350엔 있다. 뭐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걔네들이 자동차를 설명할 때는 증강현실 내비가요 고객님 어떤 거냐면요 막 이러면서 설명을 해요. 그쵸. 안 써 근데. 아니 나도 별로 못 봐. 이렇게 지금 보면은 이제 방향을 네. 지시를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하잖아요. 네. 조수석에 있는 사람은 보죠.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말 그대로 허세형인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옆에 있는 조수석에 탄 친구들이 이래. 야, 이거 뭐냐? 신기하네 이런. 이게 증강현실 내비야. 이런 게 있어. 확실히 좀 다르네. 하는데 운전자는 못 봐. 그 다음에 벤츠에서 네. 뭐 이렇게 가장 훌륭하다라고 또 볼 수 있는 지점이 헤드라이트. 빠질 수 없죠. 헤드라이트가 정말로 유용하더라고요. 이게 심지어는 제가 체감했을 때 고속도로 국도 같은 데를 달리다가 네. 운전석에서 하이빔을 쏘고 가잖아요. 네. 상향등을 켜고 가면 얘가 알아서 조정을 해요. 그쵸. 근데 그게 진짜 신기한 게 되게 똑똑한 게 뭐냐면 바깥에 있는 화면을 뭔가 자로 이렇게 그려놓은 것처럼 이렇게 빛이 열려요. 네, 제가 촌놈이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기능을 보고 이런 헤드라이트 되게 똑똑하다라고 느꼈어요. 왜 그러냐면 운전석 쪽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할 때 네. 그 뭐라고 해야지 운전석 쪽에 라이트가 좀 더
높이 켜지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 것들 이렇게 막 좁히 조절 같은 게 약 500m 또 꺼질 때 얘네들이 또 멋있게 꺼져 필요 이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꺼질 때 그냥 탁 하고 꺼지잖아요. 네. 헤드라이트가 보통 우리나라 차들이나 뭐 웬만한 차들 보면 얘가 그렇죠. 그림을 애니메이션 그리는 것처럼 이렇게 열려요. 맞아. 그러니까 그게 자동차 시동을 맨 처음에 걸 때도 보면 세레모니를 하거든요. 얘도 아방가르드로 내려가면 그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특히나 이 방금 말씀해 주셨듯이 지방 갈 때 진짜 확실한 진가를 보여주는 그런 옵션이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리고 맞다, 제가 이 차를 살 때 네. 진짜 웃겼던 거에 꽂힌 게 하나 있었어요. 벤츠 AMG 이 라인을 제가 딱 사러 가니까 네. 메르세데스 벤츠라고 해도 캘리퍼에 써 있어요. 네. 근데 뭐 별다른 도색이 돼 있는 건 아니고, 근데 브레이크 디스크에 타공이 돼 있는 거예요. 네. 타공은 못 참죠. 네, 이거 딱 보니까 오, 이거는 뭐가 다른데? 어? 성능은 중요치 않아. 이왕이면 차별화가 돼야 그렇죠. 돼. 그렇죠. 그런 느낌을 네. 받았죠. 그래서 제가 뭐 궁금하신 게 또 있으시면은 네. 제가 또 뭐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워낙 제가 궁금했던 거를 말씀을 다 해주셔가지고 그만큼 많이 제가 1년 동안 시달렸죠. 그게 느껴져요. 오늘의 키워드는 라이프 스타일이었습니다. 또 다른 시각으로 이 벤츠를 바라볼 수 있었던 진짜 계기가 되었었던 것 같아서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